오늘 영상에서는 1910년 몽골 인구 70%가 왜 멸종 위기에 빠졌는지, 중국 의사들이 가짜 약으로 어떻게 몽골인을 죽였는지, 그리고 27세 조선 청년 이태준이 어떻게 3만 5천 명을 살리고 신이 되었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몽골에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몽골 인구 70%가 살아남았고 중국은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몽골 국민 90%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준입니다. 1910년 제가 27의 나이로 몽골 땅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이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제 질문에 안내를 맡은 몽골인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매독입니다. 이 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이 걸렸어요. 이제 우리는 곧 사라질 겁니다. 몽골 인구 60만 명 중 42만 명이 감염된 상태. 무려 70%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천막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참혹했어요. 유목민의 게르 안에는 온 가족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어 보였고 어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어요. 제발, 제 아이만이라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세브란스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환자가 너무 많았고 제 손은 2개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다음 날 진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돈이 없으면 꺼져.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3명의 남자가 한 노인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으로 보아 중국에서 온 의사들 같았죠. 노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손자만이라도. 가진 거라곤 이 염소 한 마리뿐입니다. 중국 의사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염소 한 마리? 우리 약값도 안 돼. 최소한 10마리는 있어야지. 하지만 그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돈이 없으면 죽든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환자가 위독하다면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중국 의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조선에서 왔다는 그 의사. 네, 저는 이태준입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조선 의사? 웃기는 소리. 가난한 나라에서 온 주제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다른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돈도 안 받는다면서. 그렇게 자선사업하다가 거지꼴 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생명? 이 야만족들의 생명이 뭐가 중요해? 우리만 돈 벌면 그만이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 의사들의 치료법은 이랬습니다. 맹물을 중국 황실 비약이라고 속여 팔았어요. 환자 한 명당 가축 10마리와 금 5냥을 요구했죠. 생존율은 5%도 안 됐습니다. 순간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눈앞의 환자였으니까요.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무료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염소도 가져가세요. 가족 식량이 더 중요하니까요. 중국 의사들이 뒤에서 떠들었습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나중에 후회할걸? 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노인과 그의 손자를 제 진료소로 데려갔죠.
손자를 진찰하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했어요. 저는 밤새워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의 열이 내렸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은인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의사는 돈을 받지 않는데. 정말? 중국 의사들은 전 재산을 다 뜯어갔는데. 내 친구 아들이 치료받았어. 3일 만에 나았다고. 일주일 만에 울란바토르 전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환자들이 제 진료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 의사들의 진료소는 텅 비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환자가 한 명도 안 와. 저놈 때문이야. 저 조선 의사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중국 의사들은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의사는 사실 악마야. 환자를 죽이려는 거라고. 그들은 몽골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말했어요. 저 조선 의사를 추방시켜 주시오. 그럼 금백냥을 드리겠소. 며칠 후 관료들이 제 진료소로 찾아왔습니다. 이태준 의사, 당신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 의사들이 항의했소. 당신이 불법 진료를 한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소 밖에 수십 명의 몽골 유목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관료님, 안 됩니다. 저분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살렸어요. 중국 의사들은 우리를 죽였지만 조선 의사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관료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한 노인이 크게 외쳤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이태준 의사는 우리 은인입니다. 그를 내보내면 우리 모두 거리로 나갈 겁니다. 결국 관료들은 물러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는 1000명. 생존율은 85%.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수치였죠. 반면 중국 의사들이 치료한 환자는 0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어. 가자. 몽골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한 유목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갔다. 하지만 조선은 남았다. 1913년 몽골 전역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몽골의 마지막 왕, 보그드칸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왕은 매독 말기였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고열에 시달렸으며 의식이 흐려졌어요. 중국에서 온 어이들이 진찰했습니다. 폐하.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왕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중국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그때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이태준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왕실은 저를 불렀습니다. 왕궁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왕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왕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왕을 진찰했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지만 포기하기엔 이른 상태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개월만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606호 살바르산 주사를 직접 조제해서 투약했어요. 밤새워 왕을 간호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고열이 내렸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왕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궁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오. 하늘이 보낸 부처요. 왕은 저에게 몽골 최고 훈장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칭호를 하사했죠. 매개진개개.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선 의사 이태준은 몽골의 은인이다. 이 나라 모든 백성은 그를 형제로 대할 것이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왕도 살린 조선 의사. 그는 신이다. 남아있던 중국 의사들마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 후 10년간 저는 몽골에서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총 3만 5천 명을 치료했어요. 생존율은 85%.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수치였죠.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무보수 진료로 저는 극빈 생활을 했어요. 밤낮 없는 과로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1921년 3월 14일. 저는 38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소. 수만 명을 살렸으니. 몽골 전역이 3일간 국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국상은 몽골 역사상 처음이었죠. 왕이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현재 울란바토르 중심부에는 이태준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몽골 초등학교에서는 이태준을 필수로 가르칩니다. 이태준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구한 영웅입니다. 몽골인의 92%가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죠. 몽골 대학생들이 말합니다. 한국인은 우리 형제입니다. 100년 전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2024년 서울. 한 노인이 집에서 몽골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열린 이태준 추모제 소식이었죠.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10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의사 한 명의 영웅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민족 전체를 살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형제의 나라로 만든 기적으로 볼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